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N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은 자민 앤더슨 기자, 서혜준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자민 앤더슨입니다. 네, 저는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혜준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진짜 겨울은 겨울이에요. 올해는 또 유난히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워싱턴 이 동네에도 눈이 와서는 안전상 이유로 애들 학교도 일찍 하교하고 회사들은 또 조기 퇴근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눈 때문에 그 자민 기자 말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이 방송을 재택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기술이 정말 발전됐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전화처럼 목소리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지금 얼굴을 봐가면서 한 공간에 함께하는 기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더더욱 감사하고 신기하고 참 세상이 달라졌구나 싶어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좀 가슴 아픈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 또 네, 정말이지 이런 세상에 북한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랑 영상통화로 북한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구나 이걸 좀 쭉 지켜보면요.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랑요. 한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날씨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네, 여기 DC에 눈이 온다고 하면 꼭 서울이나 평양에도 눈이 온다 그러고 비 온다 그러면 또 거기도 비가 오고. 맞아요. 기온도 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 들어가도 이게 미도가 비슷해서 그런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평소에 우리 워싱턴 DC랑 평양이 특히 좀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언젠가 이 두 도시가 사이좋게 도시끼리 자매 도시로 결연하는 날도 좀 오지 않을까? 좋네요. 서울까지 함께해서. 그렇죠. 서울까지 끼어서. 좋네요. 정말 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거리가 좁혀지는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뉴스팟 방송에 온 마음을 한번 쏟아보죠. 자, 오늘 주제로 바로 갑시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리고 네. 또 그 전투 한복판에서 파병 북한군이 여전히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일주일 만에 다른 반전이 생겼습니다. 반전이요? 네, 지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지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최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라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러시아군과 함께 북한군이 후방으로 가서 전투 상황을 재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다. 떨어진 사기 충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함께 했는데요. 네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진 그 일주일 동안에 정말 그 북한군을 둘러싼 주변 얘기들로 또 분위기가 달아올랐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파병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북한군들의 거취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사한 북한군 소식을 들으면 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 측이 전사한 북한군 소식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렸었잖아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네. 들렸었죠. 그랬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네.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들려온 건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쿠르스크 작전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발생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다시 북한군 병력을 배치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러시아와 북한 군인이 사망했다. 이게 물론 우크라이나 측의 입으로만 전해진 소식이라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각도로 좀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전에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전혀 사실 무근인 건 또 아니었거든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한군들이 총알바지처럼 전투에 활용이 돼서 계속해서 사당하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듯이 북한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추가 파병 움직임도 감지되는 듯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저는 살짝 마음이 좀 놓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나와서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또 뭔가 싶은 왜 생각입니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선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겨우 일주일 만이거든요. 다시 나타났다. 이 만약에 전술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일부 후퇴했다고 치면은 일주일 안에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를 하면서 처했던 이런 전후 사정들을 되짚어 보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투를 했는데, 전술 재점검은 둘째치고 전투력이 금세 회복이 됐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수백 명의 러시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 수백 명 규모가 지금 전해지기로는 최소 1개 중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민 기자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생포되는 순간을 담은 소식, 그 소식을 자민 기자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 기자가 정확히 제 속을 간파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최소 1개 중대를 잃었다 하는 거는 지난 8일에 일어난 전투 상황을 전해드린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미 두 달 전에 북한군 상황도 최근 전해졌거든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요, 지난해 12월 말에 생포한 북한군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그 2명 북한군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포로가 실제로 혼자 남겨져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혼자 남겨져서 네네, 숲에 그렇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들것으로 옮겨서 이 포로를, 이 군인을 옮기는 그런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그런 동시에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쿠르스크 작전에서의 어떤 현황, 작전 결과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일단 그 피해 상황이요, 파병된 북한군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게 지난해 11월부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1만 2천여 명 중에 3분의 1이 속하는 4천 명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를 했고요. 또 투입된 북한군 3개 여단 중에 1개 여단은 전멸했고 2개 여단은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좀 여담을 꺼내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 출연한 탈북민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파병된 북한군이랑 관련된 보도를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친동생인지 아는 동생인지 그거는 저도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지금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주민분들도 지금 이 파병 군인들의 소식을 아는 분들은 또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과연 그 마음이 진짜 어떨지 너무 착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때마침 서 기자가 그 텔레비전으로 얼굴이 나온 병사 얘기를 꺼내서 말이지만, 지금 이 언론들이 파병된 북한군 얼굴을 너무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문제도 좀 큰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할 때는 최대한 그 얼굴을 모자이크, 그러니까 흐림 처리를 해서 신상을 알 수 없도록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서 이걸 소위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하죠.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 얼굴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만약에 상황에 처하면 자결을 선택해라, 뭐 충성심으로 작곡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좀 살아서 생포가 됐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배신자, 반역자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파병 북한군 소식을 접하실 때 호기심보다는 연민의 마음으로 정말 이들의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아주고 계실 테지만 매번 저희가 이 상황을 예민하게 접하고 보도하는 입장으로 감히 당부드려 봅니다. 사려 깊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젊은 북한군들이 좀 무사하기를, 그리고 또 하루빨리 자유의 맛을 좀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한 방향이 아닐까 의심의 여지가 일도 없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가 밝힌 그 파병 북한군의 피해 규모는 3분의 1 정도, 4천여 명 사상했다, 이 얘기인데, 무엇보다 앞서 북한군의 생포 순간을 담은 영상도 공개가 됐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 소식은 사실 보도는 자미 기자가 했지만 제가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이 우크라이나군의 바디캠,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말하는데, 바디캠에 찍힌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부상당한 북한군을 들것에 눕혀서 이동을 하는데, 북한군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영어로 NO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모습이 담긴 거예요. 이 북한군의 음성이 좀 짧지만 직접 좀 전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음성이 들렸죠.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그 영상이 약 55초 정도 분량이었는데 이 포탄이 떨어지는 폭발음과 드론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게 여러 차례, 수차례 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포탄이 머리 위, 예를 들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어딘가에 펑 떨어지는데 굉장히 소리가 가까워요.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 전쟁터의 현장이구나 하는 그런. Протягните, парни. Берите. Надо ее плотно поднять. Надо. Быстрее.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특수작전군 84 전술단 소속의 어느 전투원이 부상으로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을 발견하고서 자살을 막기 위해 즉시 그 북한군의 카빈총이랑 수류탄을 빼앗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영상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앞서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 중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하는 이런 선례를 비춰보면 지금 북한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전쟁이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그나마 좀 또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된다 싶은 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특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이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방금 희망, 위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서 가진 이 백악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마 다음 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남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특사를 곧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종전 특사를 보내겠다 이거잖아요. 20일쯤에 만난다고 하던데.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대화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단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외에 특사단 방문과 별개로 14일에서 16일에 예정된 민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해서 벤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도 만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애초에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좀 활용 정념을 찍었는데,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죠. 와, 이제 진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야 되고 또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파병과 관련해서 소식을 계속 준비하는 것도 곧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두 분도 정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늘 이렇게 또 알차게 전해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고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